네, 내일장 빨간펜 시간입니다. 김동현 전문가 모시고 자세하게 또 내일장 전략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이 또 이렇게 밀리면서 마감이 되니까 참 힘이 빠지거든요. 근데 꼭 후반에 이렇게 좀 약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금 시장이 상방 압력을 밀어붙여 줄 만한 모멘텀이라든지 그리고 외국인들 아직까지도 뱅가드 물량에 대해서 부담을 좀 가지고 있고 선물 쪽도 포지션이 아직은 확실하게 좀 정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자율적인 반등은 올라왔지만 이것이 기술 반등이라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지금 전반적인 그 시각 자체가 좀 초점이 균형이 다 맞춰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아직 비싸게 사고자 하는 주체 세력이 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답답한 양상은 당분간 좀 이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좀 지루한 조정 양상이 진행이 될 것이다 예상을 해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이제부터 전략을 짜보겠습니다. 그 전에 세 가지 체크 포인트 먼저 같이 보시죠. 네, 첫 번째는 미국 증시 조정 시점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파생 시장의 포지션 언급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체크 포인트는 외국인들 주식 순매수 강화 여부를 보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포인트 바로 가겠습니다. 앞에서 저희가 남동환 부장님과 좀 얘기를 해봤거든요. 많이 올라와 있다. 좀 공통적으로 다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밀고 올라오고 있는 분위기예요. 이제는 한번 좀 꺾일 때가 됐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일단 그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그림을 좀 먼저 한번 살펴보시면은 상승 쪽에 대한 모멘텀은 지금까지 나왔던 게 다 실적 그리고 어느 정도의 경제 지표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근데 확인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멘텀 부재기에 좀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런 위치에서 미국의 어떤 부채 한도 상향에 관련한 이 재료 자체가 일시적인 한도 상향 이후에 재논의라고 지금 공화당 카드가 나와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지금 딱히 보면은 분명히 불확실성 해소가 아니고 불확실성을 연장하고 있는 내용이고 그 가운데 2월 달에는 S&P의 신용 강등 리스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 제가 볼 때는 시장에 좀 묻혀 있는 게 아닌가. 약간 어떻게 보면 좀 흔들기성 재료가 충분히 될 수 있는 위치인데 우리가 소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그 푸플레이어들이 너무 시장에서 지금 잠잠하다. 그리고 미국의 빅스 지수도 13이면 지나치게 낮다. 이것을 조금 올릴 만한 뭔가 액션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좀 간간히 나오고 있는데 기술적으로도 지금 보면 최근에 한 3개월 정도 미국 시장이 단기적으로 저점에서 계속 올라왔습니다. 그 상승의 채널 상단권역에 지금 딱 들어와 있고요. 제가 지금 준비한 그림이 S&P 500 지수인데 왜냐하면 애플이 지금 상당히 변수예요. 애플이 지금 주가가 전혀 상승에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다우존스에는 애플이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근데 S&P와 나스닥은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S&P 지수로 한번 살펴봤을 때는 이러한 정도의 위치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기술적 조정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에 이미 들어와 있고 그래서 어제 미국 시장이 올랐어도 우리 시장이 그것을 연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미국 시장이 어제 올랐어도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 야간 선물이 빠진 이유도 그렇고 미국 시장이 추가 상승을 이어나가기보다는 좀 부담스럽다는 것을 좀 인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추가 상승이 나오더라도 미국이 한 1% 추가 상승이면은 이번에는 한 1년짜리 저항에 걸립니다. 이렇게 옆으로 쭉 올라가는 저 채널이 또 저항에서 부담스러운 위치에 작용을 하고요. 아주 장기간으로 봤을 때는 2008년도 고점권역의 매물까지도 같이 걸려버리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지금처럼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실적이 생각보다 좋다, 이런 정도를 가지고 즉시 그 무거운 S&P 1500포인트 저항을 뚫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정상적인 기술적 조정이 미국 시장은 좀 나오리라고 봅니다. 저는 미국 시장이 S&P 500 기준은 1450 정도까지는 좀 밀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수준이면은 한 3% 정도가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시장이 과연 강하게 버틸 것이냐를 감안해보면 우리 시장은 여러 가지 지금 수급 부담도 안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피하지는 좀 못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지난번에 터치했던 1970포인트대 중반이 이번 조정의 저점으로 확신하기는 좀 힘들지 않나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흐름이 하락장이기보다는 상승장 중에 박스일 가능성이 농후하지만 그 박스의 하단은 아직 좀 확정적이지 못한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인 시장 주체자들의 경우에서도 좀 소극적이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금을 계속 유지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즉 시황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관점을 가지고 본다면 지금은 굳이 적극적인 매매가 필요치 않은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시장도 지금 좀 약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세요. 미국장이 올라가는 거는 저희가 반영을 못하고 있고 만약에 미국장이 묻혀있는 악재에 다시 한번 좀 눈을 돌리게 돼서 조정이 나온다면 같이 이제 밀릴 가능성을 보고 계신 건데요. 네. 1970선이 저점이 아니고 더 밀린다면 그 이전에 저희가 1950선까지 좀 최하까지 봤었는데 지난주 대비해서는 좀 최하까지 갈 가능성이 약간은 조금 더 높아졌다고 보세요. 어떻게 좀 시각 달라지신 게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건 약간 멘탈적인 부분인데 그러니까 경험에서 오는 약간 어떤 논리적인 근거보다는 좀 경험적인 이 멘탈적인 시장 동향을 살펴보면 조정이 나와 있는데 안심을 되게 강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정은 나와 있는데 투자자 관점에서 종목들을 이렇게 봤을 때 별로 걱정스럽지 않은 형태의 조정. 보통 그런 조정이 나와 있을 때는 강하게 못 올라가거든요. 보통 조정이 끝날 때는 마지막에 괜찮아 하다가 이거 뭔가 이상하다라고 개인 투자자들이나 일반이 손절을 할 정도의 마인드가 됐다가 나오는 것이 강한 반등이 되니까 지금은 조금 그렇게 보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라고 보이기 때문에 좀 심리적으로 봤을 때는 1950을 살짝 이탈시켜버리면 아무래도 많은 시황 관점이 좀 바뀌지 않을까. 오히려 그 시점 정도가 좀 공격의 어떤 핵심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예상은 해보고 있는데 뭐 그러한 양상이 미국 증시와 만약 맞닥뜨려진다라면은 뭐 아래로 이제 뭐 불과 한 30포인트 남짓이니까 뭐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생 시작의 포지션을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외국인들 선물 매도 영향 좀 많이 받으면서 흔들렸거든요. 계속 봐야 되겠죠? 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외국인들이 단기간에 선물 매도 포지션에 25,000 계약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3,000포인트 계약 정도의 텀을 둡니다. 그래서 제가 외국인들 한 3,000 계약 남짓은 더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는데 16,000 계약대 마이너스까지 갔는데 오늘 그 수준까지 왔죠. 그런데 오늘 막판까지도 선물을 아래쪽으로 매도로 밀어버렸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좀 더 나오지 않을까 물량이 그런 예상이지만 하지만 역설적으로 본다라면은 그 정도라면은 통계적으로는 외국인들이 1개월 남짓의 단기 포지션이 매도로 한 25,000에서 3만 계약 정도까지 나와버리면 더 나오는 경우 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반대로 이후에 반등 모멘텀 선물 환매수가 될 것이니까 그 정도까지 나온다라면은 이제 거의 일단 단기적으로는 다 왔구나 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좀 체크를 계속해서 하셔야 됩니다. 아직은 이것이 해소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조금은 더 낮은 위치까지 바라보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추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포인트 또 수급적인 부분을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의 주식 순매수 강화 여부를 체크를 해보자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상당히 좀 외국인들이 최근에 부담이 됐습니다. 좀 매수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요. 매수를 그냥 어설프게 돌아서면 안 되고요. 사실 주식을 보는 데 있어서 아주 쉬운 방법이 있긴 합니다. 외국인이 사흘 연속 한 1,000억대 이상 사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면 되고 외국인들이 한 사흘 연속 한 1,000억대 매도를 하면 그때 팔면 됩니다. 그게 제가 예전부터 우리 저 같은 일을 하는 이렇게 동료들하고 얘기하면서 이렇게면 사실 주식해도 참 쉬운데라고 했던 방법인데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봐요. 외국인들이 지금처럼 연속적인 현물 매도를 하는 상황에서 상승을 바란다는 것은 조금 무리라고 시장 전체의 상승을 바란다는 건 좀 무리인 것 같고요. 이게 뱅가드 물량이든 뭐든 간에 이유는 어차피 이후에 그냥 뉴스화가 되면 끝나는 거니까 실제로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건 돈이 얼마나 매도가 나오느냐니까 누가 받아주고 못 받아주고 누가 받아준다면 외국인이 순매도가 잡히질 않겠죠. 뱅가드 물량이 나오면 그건 소화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시장에서 순매도가 잡히고 있으니까 받아주는 세력보다는 파는 세력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의 외국인 매도세가 멈추는 것을 일단 확인을 하시고 멈추는 것만 가지고 올라가기에는 여전히 좀 부족하니까 외국인이 매수세 강화, 예를 들어서 엊그제 같은 경우 좀 샀지만 몇백억대 매수 이 정도에 그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한 1,500억대 이상, 1,000억대 이상을 1,000억씩을 한 사흘 사준다든지 아니면 하루 만에 한 3,000억 정도 들어와 준다든지 그렇다면은 외국인들의 연초 매도세가 일단은 일단락 됐다라고 보시고 외국인 수급 호전주 쪽으로 혹은 외국인 선호주 쪽으로 매수 포지션으로 좀 전환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럼 너무 감사할 것 같은데요. 사흘씩이나 1,000억 원 정도의 강도가 들어온다면 그 시점이 이제 나올 거라고 보세요? 당연히 나오겠죠. 당연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사실 우리나라가 지나치게 할인되어 있습니다. 그 할인 자체가 밸류에이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변동성 그 비율을 따져봤을 때 연초 기준 수익률이 지금 우리나라 마이너스 수익률이 나와 있죠. 네. 대부분 글로벌 증시가 다 플러스 수익률이고요. 뭐 4%대, 5%대까지도 수익률이 나와 있는 글로벌 국가들이 많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나치게 좀 할인이 돼 있는데 한국 시장이 할인되는 경우는 사실 하락장에서 할인이 많이 됩니다. 왜냐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출 그 주도형 경제를 가지고 있고 네. 뭐 전반적으로 패스스루 경제라고 해서 환율 영향도 많이 미치고 글로벌 경기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한국을 먼저 팔고 보는 양상이 있는데 이번 경우는 좀 다르죠. 해외 시장이 떨어질 때 우리가 더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해외 시장은 상승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못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네. 생각해보면 이건 수급적인 문제, 뱅가드 문제, 프로그램 문제 이런 부분들이 크거든요. 그리고 뭐 또 하나는 이제 엔화 환율에 따른 자동차 업종의 약세 이런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해소될 수밖에 없는 문제이고 일본의 엔화의 흐름 역시도 뭐 엔화가 100엔대를 뚫고 막 올라가거나 이러지는 못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미국도 이제 영향을 미치니까 그러면은 90엔대 정도 근처까지 왔다면 정체는 된다. 그러면 자동차도 뭐 여기든 혹은 여기보다 약간 낮은 위치든 네. 바닥이 나오면은 시가총액 상위 5위권에 포진하고 있는 종목들이니까 외국인들이 매수하게 되면 시장 전체에 대한 매수도 잡힐 테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뭐 이것은 기다리면 당연히 이 시그널은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것이 왜 외국인이 안 사지라고 급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힘들 것이고 네. 외국인이 살 때까지는 재미가 없다라고 인정을 하고 보면은 오히려 지금 시장은 그냥 박스네. 박스는 원래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냥 조금 템포를 쉬고 매매 횟수를 줄이는 거다라고 보시면은 현재 시장은 그냥 순조롭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냥 오늘 외국인들이 현지차를 1위로 사기는 샀어요. 근데 지금 엔화 약세가 좀 주춤해지면서 자동차 뭐 부품주들까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거의 다 짧다, 좀 일시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전문가님 시각 어떠세요? 저도 뭐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 구조로도 자동차 주도주가 지금 될 수는 없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주도주 자체가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업종이나 IT 업종이나 이런 경기 민감주들, 화학주들 좀 약하고 통신이나 뭐 그 최근에 내수 금융 쪽은 방어주기 때문에 방어주는 주도주가 될 수가 없다라고 제가 이전부터 늘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은 대안주지 주도주가 아닌 거죠. 네. 그렇다고 보면은 자동차 업종 쪽에 지금 단기적인 매수가 들어온 것은 어쨌거나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를 매매할 때 이 포트폴리오에 있어서 그 MS 기준으로 비중을 구축을 저는 한다고 보거든요. 이것이 MS 성장이 이루어졌던 즉 점유율 성장이 현대기아차가 이만큼 늘어났을 때 외국인들이 지분을 크게 늘렸고 그것이 지금 환율의 변동과 함께 어느 정도 거의 오히려 좀 역효과가 나오고 네. 있죠. MS가 하락될 약간 약화될 우려감이 나오고 있고 반대로 토요타 같은 경우는 다시 점유율을 크게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네. 토요타 쪽으로 자금을 이동해야 되니까 네. 같은 그 글로벌 그 탑 브랜드 자동차 투자 자금을 제한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쪽을 축소했던 것이고 그것을 여기에 들어갔던 거고 이제 엔화 환율이 90엔대에서는 추가적인 탄력은 저하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보니까 환율 효과로 인한 도요타의 MS 성장도 약간의 정체를 보일 것이다. 그러면은 시소 타기처럼 이렇게 진행되는 건데 분명한 것은 한 2년 정도 독보적으로 그 입지를 키워왔던 현대 기아차의 입장에서 보면 경쟁 심화가 되니까 어느 정도의 역기조 효과는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수익률 저하는 저는 네. 자동차 업종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내일장도 또 만만치 않은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할까요? 유망업종 어떤 쪽 보세요? 예, 저는 뭐 일단 지금 시장 자체는 기본적으로는 하락장으로는 보지 않는 입장이고요. 네. 그러니까 상승 장세 중에 어떤 1차 상승 이후의 눌림 조정이다 이렇게 보고 네. 있는데 그래서 중소형주들에 대한 수급적인 매매, 기술적인 매매는 지금 박스니까 어차피 큰 종목을 움직이려면 시장이 움직여야 되니까 시장은 지금 못 움직인다 이거죠. 그러니까 작은 종목들 네. 위주로는 어느 정도 기술 매매를 하시고 반대로 큰 사이클에서는 오히려 경기 민감주나 대형주가 조정을 지금처럼 받을 때 지난 11월 달에 저점 매수 못 하신 분들 그래서 뭐 1월 달과 1월 초와 12월에 마구 올라오는 종목들을 막 사고 싶었던 종목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아, 저 종목을 사야겠다. 그런데 너무 올라서 못 샀던 주식들이 이제 조정이 나오니까 그 계획한 조정식 매수를 지금부터 오히려 1970대
혹은 종목들 조정 많이 나와 있으니까 공략을 차근차근 해 나가시는 구간으로 보신다면은 좀 단기와 중기적인 포지션 자체가 좀 구분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그러면 종목은 이제 바로 살펴볼까요? 어떤 종목 공략주로 오늘 가져오셨어요? 네, 중기 종목은 너무 많을 것 같고 네. 그래서 공략주로서 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서울반도체 쪽에 바닥치고 올라오는 종목이 있고 네. 그리고 주도형 종목 군 쪽에서 코스닥은 여전히 강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쪽에서 파트론이 저는 코스닥 IT 부품주의 좀 대장주가 아닌가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코스닥 IT 종목 쪽에서 대장주는 인터플렉스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인터플렉스가 삼성전자 쪽에 갤럭시 S4에 대해서 납품 감소 우려감이 좀 발생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쪽에서 변함없이 오히려 입지를 좀 강화시키고 있는 파트론이 신고가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좀 그럴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 싶습니다. 한 가지 힌트로는 사흘 전에 좀 강한 조정이 나왔는데 하루 만에 바로 돌려버렸습니다. 네. 이런 것이 신고가형 종목의 기본적인 내재된 에너지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코스닥 IT 대장주로서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안정적인 수급과 추세, 기관 외국인 돌아가면서 계속 사주고 있고요. 네. 이렇게 시장이 답답한데 개인 투자자들은 기본적으로 신고가 종목 매매를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요. 겁이 나서요. 오히려 네. 그렇기 때문에 더 밀고 올라가는 거죠. 이런 양상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도 공략 가능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매수 가격은 21,300원 선이면 일단 돌파된 고점에서의 매수니까 좀 안전하게 들어가실 수 있을 것 같고 손절 가격대는 현재 위치에서 그러니까 높은 종목, 신고가형 종목은 두 가지로 정의할 수가 있어요. 네. 강하다, 비싸다. 둘 다 가능합니다. 꺾이면 비싼 거고요. 꺾이지 않으면 강한 겁니다. 강하기 때문에 신고가이고 추세가 계속 간다는 논리이기 때문에 이 강함이 유지가 되는 한 홀딩이지만 반대로 이 강함이 꺾여버리면 이제는 비싼 가격에서 떨어지는 게 되니까 네. 오히려 손실이 크게 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손절 가격대는 23,300원으로 좀 철저하게 짧게 지키실 보셨네요. 필요가 있을 네. 것 같아요. 그 정도를 못 지킨다면은 네. 이 흐름이 좀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절가 23,300원 잡으시고요. 목표 가격대는 저는 좀 더 높게도 보지만 1차적인 이번 단기 파동은 한 23,500원 정도까지 좀 열려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아까 조금 전에 인터플렉스를 언급해 주셨는데 지금 두 종목이 가다가 전혀 좀 다른 길을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짧게만 보면은 너무 많이 밀렸기 때문에 인터플렉스로 단계적인 좀 반등이 더 날까? 너무 많이 올랐는데 파트론으로 가기에는 조금 좀 겁이 난다. 좀 이런 선택가에 있다고 한다면 파트론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시는 거죠? 무조건 파트론 쪽으로 가야죠. 무조건. 무조건. 네. 이게 예를 들어서 부품주가 아니다. 예를 들어서 이 두 업종이 두 종목이 예를 들어서 하나의 산업이다. 그러니까 원천적인 그 산업을 가지고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부품 납품사잖아요. 근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철강이나 해운이나 이런 하나의 어떤 그 원청사로서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면 낙폭주의 가격을 사서 기다리는 매매는 가능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동일한 섹터에서 하나는 신고가고 하나는 연중 저점이라면 무조건 신고가를 잡아야지 연중 신고가를 잡으시는 매매는 좀 위험할 수가 있고요. 물론 가격 보고 접근해서 인터플렉스도 제가 볼 때는 여기서 한 5만 원대는 다시 한번 건드릴지도 모르겠지만 그것은 반등입니다. 반등은 갔다가 다시 오는 것이고 추세가 상승인 종목은 제가 아까 23,000원 목표 가격대를 드렸지만 거기를 또 뚫고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식은 추세를 좀 추정하시는 게 좋지 역추세 매매는 좀 위험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추세를 따라잡는 종목 파트론 체크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동현 전문가와 함께 오늘장, 내일장 전략을 꼼꼼히 세워봤습니다.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